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한 권과 가까이 하기 참 좋은 하루입니다. 책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죠. 오늘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저자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빨간 머리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빨간 머리앤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죽은 게 가득한 얼굴에 빨갛게 타오르는 머리카락을 양갈래로 따내린 깡마른 소녀의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옛날 흑백 텔레비전 시절에 보셨던 만화 영화를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분들이 어릴 적에 사주었던 동화책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빨간 머리앤이라는 책을 단순히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으로 소개해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른이 넘으신 어르신들께서 다시 한번 펼쳐보셔야 할 책으로 정성스럽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 책은 어린이를 위한 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을 한참 살아온 어른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깊이 울리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책 속에는 부모를 잃은 외로운 아이의 이야기, 평생을 혼자 살아온 노남매의 이야기, 그리고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그 긴 세월 속에도 분명 외로움이 있었을 것이고, 함께 살아온 이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을 것이며, 또 작고 소박한 일상에 행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빨간 머리앤이라는 이 책은 그 모든 감정들을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이 어루만져 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책 한 권을 통해 소중한 삶의 지혜를 찾고자 하는 더 많은 청취자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께는 잠시의 손길이지만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어느 한 분께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작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쓴 저자 루시 모드 몽고메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캐나다라는 나라의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라는 아주 작고 아름다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해는 1874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시대의 끝자락, 고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지요. 루시 모드 몽고메리는 아주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2살도 차에 되지 않았을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린 딸을 돌볼 형편이 되지 못해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 맡겨두고 멀리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루시는 부모 없는 아이처럼 엄격하고 전기 부족한 외조 부모님 밑에서 외롭게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빨간 머리 앤의 이야기 속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 소녀 앤이 친척도 친구도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그 외로운 처지가 그토록 생생하게 묘사된 데에는 바로 작가 자신의 슬픈 어린 시절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자신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앤이라는 한 소녀의 이야기에 담아낸 것이지요. 이 책이 처음 세상에 나온 해는 1908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훨씬 더 지난 옛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0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이 책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쓰인 책이 우리 한국어를 비롯해서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수십 가지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드라마로도, 만화로도, 연극으로도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차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1979년에 만들어진 만화 영화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고, 그 만화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어린 시절 텔레비전 앞에서 빨간 머리앤을 보며 자란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분들도 손주들도 모두 이 빨간 머리앤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이 100년이 넘게, 그것도 온 세계에 걸쳐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 머리앤이라는 책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작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아름다운 섬,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 섬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이번리라는 작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지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푸르게 펼쳐진 들판, 끝없이 이어진 사과나무 과수원, 분홍빛 들꽃이 가득한 길, 그리고 멀리 보이는 잔잔한 바다. 굴뚝마다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고 마차가 흘길을 따라 천천히 지나가는 그런 시골 풍경입니다. 이 마을 한켠에 초록색 지붕을 가진 작은 농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농장을 초록지붕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그린 게이블스라고 하죠. 이 초록지붕집에는 매튜 커스버트라는 노신사와 그의 누인 마릴라 커스버트라는 노처녀 남매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매튜 어르신은 마음씨가 참 따뜻하고 순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무척 부끄러워하시는 분이기도 했지요. 특히 여자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실 정도였습니다. 마릴라 여사는 매튜의 누이답지 않게 성격이 강하고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다니실 만큼 무뚝뚝하셨고 칭찬에는 인색하셨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는 따뜻한 사랑이 숨어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두 분 다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함께 그 초록 지붕집에서 살아오셨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자녀도 없었지요. 어느덧 두 분 모두 환갑이 가까운 나이가 되셨고 농장 일은 점점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마음이 짠해지지 않으십니까? 자녀 없이 형제와 함께 늙어가는 노남매. 평생을 한 집에서 함께 살아왔지만 그래도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어쩌면 우리들 곁에도 이런 어르신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분은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하셨습니다. 고아원에 연락을 해서 일을 도와줄 만한 11살이나 12살쯤 되는 사내 아이를 한 명 데려와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농장에 힘든 일을 도와주고 두 분의 노년을 함께 해줄 그런 아이를 말입니다. 자, 드디어 그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매튜 어르신은 늙은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사내 아이를 데리러 가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또랑또랑한 눈빛에 손발이 야무진 사내 아이의 모습을 그리고 계셨겠지요. 그런데 기차역 플랫폼에 도착해서 보니 거기에는 사내 아이가 아니라 깡마르고 죽은 개가 가득한 빨간 머리의 여자아이가 한 명, 낡은 가방을 옆에 두고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매튜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분명 사내아이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여자아이가 와 있었던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무언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럼 많고 마음 약한 매튜 어르신은 도저히 그 자리에서 너를 데려갈 수 없다는 말씀을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빨간 머리 소녀를 마차에 태우고 초록 지붕 집으로 돌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소녀의 이름이 바로 앤 셜리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빨간 머리 앤입니다. 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을 떠돌면서 갓난아기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거들면서 힘들게 자라왔습니다. 마지막에는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다가 매튜 어르신의 농장으로 오게 된 것이지요. 마차를 타고 초록 지붕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앤은 정말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꽃이 흐드러지게 핀 길을 보고는 이 길을 환희의 하얀 길이라고 부르겠어요 라고 하고, 잔잔한 호수를 보고는 이 호수를 빛나는 호수라고 부르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매튜 어르신은 평생 말이 없으셨던 분인데 이 끝없이 제잘거리는 소녀를 옆자리에 태우고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듣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나 초록 지붕 집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마릴라 여사는 매튜 어르신만큼 마음이 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마릴라 여사는 여자아이가 마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자마자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시고는 깜짝 놀라셨지요. 아니, 매튜,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우리는 사내아이를 부탁했는데 여자아이를 데려오면 어떻게 해? 앤은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듣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사실은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질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도 없이, 가족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다가 드디어 자기를 받아줄 곳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작은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슬퍼요. 누구도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로 너무 슬퍼요. 마릴라 여사의 마음도 그 모습을 보고 조금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마릴라 여사는 일단 그날 밤은 앤을 재우고 다음 날 다시 고아원에 알아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저히 보낼 마음을 굳히지 못하는 매튜 어르신, 그리고 처음에는 단호하셨지만 점점 앤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시는 마릴라 여사, 그리고 자기 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두 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는 앤, 이 세 사람 사이에서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따뜻한 무언가가 천천히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마릴라 여사는 앤을 초록 지붕집의 진짜 식구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앤의 이야기, 그리고 초록 지붕집 식구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첫 장면 하나만 보아도 이 책이 단순한 어린이 책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식 없는 노년의 외로움, 갈 곳 없는 어린아이의 슬픔, 그리고 그 둘이 서로를 만나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는 따뜻함.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어린이만을 위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잠시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책 한 권을 통해 소중한 삶의 지혜를 찾고자 하는 더 많은 청취자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외로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시간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의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록 지붕 집에 정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 앤. 그러나 앤은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앤은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아이였습니다. 길가에 핀 평범한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그 안에서 요정을 보았고, 평범한 시냇물 하나에서도 그 안에서 흐르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매일매일이 앤에게는 새로운 모험이었고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앤은 잠시도 입을 가만히 두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마릴라 여사가 조금만 조용히 하렴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입 밖으로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앤이 시끄럽고 정신없게 느껴졌던 마릴라 여사도 점점 그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허전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조용한 집에서 매튜 어르신과 단둘이 살아오신 마릴라 여사의 집에 갑자기 하루 종일 제잘대는 빨간 머리 소녀가 들어왔으니 그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처음에는 시끄러워서 견디기 힘들었던 그 소리가 시간이 지나니 어느새 그 집안의 가장 따뜻하고 정겨운 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손주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간 텅 빈 집에 다시 들어섰을 때 그 고요함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를요. 시끄럽다고 잔소리를 했던 그 소리들이 막상 사라지고 나니 가장 그리운 소리가 되어버리는 것. 마릴라 여사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그 진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앤이 초록 지붕 집에 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은 웃음이 절로 나는 일이었고, 어떤 일은 안타깝게도 큰 사건이 되어버린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앤은 동네에 사는 다이애나 벨이라는 소녀와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차분하고 예쁜 소녀였고, 앤과는 정말 잘 어울리는 친구였습니다. 두 소녀는 서로 영원한 우정을 맹세할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지요. 앤에게 다이애나는 평생 처음으로 가져본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앤이 다이애나를 집에 초대했다가 그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다이애나에게 시원한 음료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만 음료가 아니라 발효된 술을 대접해버린 것입니다. 다이애나는 그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고, 그 모습을 본 다이애나의 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앤이 다이애나에게 일부러 술을 먹였다고 오해하셔서 두 친구를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하셨죠. 앤은 그때 너무나도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만난 친구를 잃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앤이 다이애나의 어린 여동생을 위급한 상황에서 정성껏 돌보아준 일이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다이애나의 어머니께서도 마음을 풀고 두 친구는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사건 하나에서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오해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했을 때 결국 그 진심이 통한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빨간 머리 앤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길버트 블라이드라는 소년입니다.
길버트는 동네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생긴 소년이었고, 앤과는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길버트는 장난기 있는 소년이었는데 그만 앤의 빨간 머리를 보고는 짓궂게 홍당무라고 놀린 것입니다. 그리고 앤의 양갈래로 따은 머리를 잡아당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니, 그 정도 장난에 뭘 그러나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앤에게 그 빨간 머리는 평생의 콤플렉스였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이 빨간색이라는 사실을 앤은 정말로 부끄러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그것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놀림당했으니 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앤은 그 자리에서 들고 있던 석판을 길버트의 머리 위에 내리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앤은 길버트를 평생의 원수처럼 미워하기로 결심했죠. 어찌나 단단히 결심을 했는지 그 후로 몇 년 동안 길버트가 아무리 사과를 하고 화해를 청해도 앤은 한 번도 그 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빨간머리 콤플렉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일화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느 날 앤은 어떻게든 자기 머리카락을 검게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동네에 어떤 떠돌이 행상이 찾아왔고 그 행상이 머리에 바르면 검게 변하는 신기한 염색약을 팔았습니다. 앤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그 염색약을 사다가 자기 머리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본 앤은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머리카락이 검은색이 된 것이 아니라 시퍼런 초록색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머리카락이 초록색이 되어버린 어린 소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결국 앤은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앤은 자기 빨간 머리를 미워하던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평생을 내 모습 중 어딘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을 미워하거나 감추려고 애쓰며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습이 우리만의 가장 사랑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빨간 머리에는 우리에게 살며시 일러줍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깊이 상처받은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생 가시처럼 박혀버린 적도 있을지 모릅니다.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것인지 이 작은 사건 하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앤과 길버트의 관계도 천천히 변해갑니다. 학교에서 두 사람은 서로 1등을 다투는 라이벌이 되었고 둘 다 공부에 매진하면서 함께 성장해 갑니다. 결국 앤은 길버트를 향한 미움을 내려놓게 되고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라는 약은 가장 단단한 미움도 결국은 녹여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감정을 들어서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오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지금까지도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께 빨간 머리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천천히 내려놔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장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튜 어르신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앤이 초록 지붕 집에 온 이후 매튜 어르신은 정말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평생 부끄럼 많고 말없는 분이셨지만 앤에게만큼은 가장 따뜻한 아버지이자 친구가 되어주셨지요. 마릴라 여사가 여자아이에게 그런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며 사주지 않는 부풀린 소매의 예쁜 갈색 원피스를 매튜 어르신은 어렵사리 직접 사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동네 가게에 가서 평생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여자아이 옷을 사면서 매튜 어르신께서 얼마나 당황하셨을지 또 얼마나 부끄러우셨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앤을 향한 매튜 어르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풀린 소매 원피스 이야기는 이 책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매튜 어르신은 어느 날 동네 가게에 가서 가장 예쁜 옷감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결국은 가게 점원에게 더듬더듬 부탁을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사랑이 가득했을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평생 여자아이를 키워본 적 없으신 노신사가 자기가 사랑하는 어린 딸 같은 아이에게 가장 예쁜 옷을 한 벌 입히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게에 들어가는 그 장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월은 흐르고 흘러 앤도 어느덧 16살의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학업 성적도 뛰어났던 앤은 도시의 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장학금까지 받게 됩니다. 매튜 어르신과 마릴라 여사는 자식 잘 키운 부모처럼 자랑스러워 하셨지요. 그러나 바로 그 시기에 매튜 어르신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셨습니다. 평생 농사일로 고생하신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체국에서 안 좋은 소식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매튜 어르신이 평생 돈을 맡겨두셨던 은행이 갑자기 파산하고 말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분이 평생 모아두신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충격을 받으신 매튜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그 길로 그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도 마음이 참 아파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한 가족이 한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우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평생을 함께한 형제를 잃은 마릴라 여사에게는 또 친아버지처럼 자기를 사랑해 주신 매튜 어르신을 잃은 앤에게는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매튜 어르신을 떠나보낸 후 앤과 마릴라 여사는 둘이서 빈집을 지키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마릴라 여사에게 닥쳐왔습니다. 마릴라 여사의 눈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일을 많이 하면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는 진단이었지요. 그래서 마릴라 여사는 초록 지붕 집을 팔고 어디론가 떠나야겠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앤이 어떤 결심을 했을 것 같으십니까? 앤은 자기가 받은 그 귀중한 대학 장학금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가는 대신 시골에 남아서 동네 학교의 선생님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릴라 여사 곁에 머물면서
마릴라 여사를 보살펴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초록 지붕집도 팔지 않고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릴라 여사는 앤의 결심을 듣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 너는 큰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앤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어떤 것도 망치는 게 아니에요. 큰 세상으로 가는 길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마릴라 아주머니와 초록 지붕집이 그 어떤 도시보다도 더 소중한 세상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대목에서 저는 매번 책을 읽을 때마다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무언가를 포기해준 경험이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부모가 자녀를 위해, 또 형제들이 서로를 위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신의 큰 꿈을 양보해온 인생의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빨간 머리 앤이라는 이 책은 바로 그런 사랑의 양보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용히 가르쳐 줍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앤은 한 사람을 우연히 마주칩니다. 바로 어린 시절 자기를 홍당무라고 놀렸던, 그리고 그 후 평생 미워했던 길버트 블라이드입니다. 길버트는 사실 도시의 학교 자리를 마다하고 자기가 가르치고 있던 동네 학교 자리를 앤에게 양보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앤이 마릴라 여사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자기가 양보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앤은 평생 자기 마음에 박혀있던 그 단단한 미움을 그제야 완전히 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길버트에게 어렴풋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로 그 길고 길었던 두 사람의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빨간 머리 앤이라는 이 길고 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잠시 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책 한 권을 통해 소중한 삶의 지혜를 찾고자 하는 더 많은 청취자분들께 이 따뜻한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상 아래의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빨간 머리앤의 내용을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책은 캐나다의 작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쓴 빨간 머리 앤이었습니다. 1908년에 처음 세상에 나온 이 책은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야말로 시간을 뛰어넘는 명작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캐나다의 작고 아름다운 섬,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에이번리라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둘이서 농장을 꾸려온 노남매 매튜 커스버트와 마릴라 커스버트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농장 일을 도와줄 사내아이를 입양하기로 하셨지만 어찌 된 일인지 사내아이 대신 빨간 머리 소녀 앤이 두 분에게 오게 됩니다. 앤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이리저리 떠돌며 자라난 외로운 아이였지만 누구보다도 풍부한 상상력과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내아이가 아니라 실망하셨던
매튜 어르신과 마릴라 여사도 점점 앤의 사랑스러움에 마음을 열게 되시지요. 그리고 마침내 앤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앤은 초록 지붕 집에서 살아가면서 평생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이애나 벨이라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도 만나게 되고 또 학교에서 만난 길버트 블라이드라는 소년과는 오랜 라이벌이자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미움은 이해로, 이해는 우정으로 천천히 변해갑니다. 이야기의 끝자락에 가서 앤은 매튜 어르신을 떠나보내는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시력을 잃어가는 마릴라 여사를 곁에서 돌보기 위해 자기가 받은 귀중한 대학 장학금까지 포기하는 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한때 자기를 놀렸던 길버트와 마침내 따뜻한 친구가 되어 새로운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빨간 머리앤이라는 한 권의 책에서 어떤 삶의 지혜를 길어 올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상력은 우리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보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앤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던 가난한 고아였지만 자기 머릿속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길도, 평범한 호수도, 평범한 나무도 앤의 눈을 통해 들여다보면 모두가 신비로운 이름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우리만의 따뜻한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매일 보던 동네 골목길도, 한 잔의 차 한 모금도 우리만의 이름과 의미를 붙여보면 어쩌면 매일이 새로운 모험의 하루가 될지도 모릅니다. 상상력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평범한 순간이라도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매튜 어르신, 마릴라 여사, 그리고 앤. 이 세 사람은 서로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이에 그 어떤 핏줄로 이어진 가족보다도 깊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들의 곁에도 핏줄을 넘어서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 어르신일 수도 있고, 마음을 나누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이 책은 그런 마음의 가족들에게 더 자주 마음을 표현하시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움은 영원하지 않으며 시간과 사랑이 그것을 녹여낸다 라는 것입니다. 앤이 길버트를 그토록 미워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미움이 결국 풀리고 우정이 되었던 그 마지막 장면,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마음속에 단단한 미움도 결국에는 풀릴 수 있는 것이라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마음속에 묵직하게 남아있는 누군가를 향한 서운함이나 미움이 있으시다면 오늘 한번 그 무거운 짐을 천천히 내려놓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미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빨간 머리에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넷째, 인생의 큰 길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앤은 대학에 가는 큰 길 대신 마릴라 여사 곁에 머무는 작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길은 결코 작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는 사랑이 있었고 따뜻함이 있었고 함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만약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하고 후회되시는 순간이 한 번씩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걸어온 길은 그 어떤 길보다도 우리만의 사랑과 책임으로 만들어진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우리가 양보한 만큼의 사랑이, 우리가 참아낸 만큼의 가족이, 그리고 우리가 견뎌낸 만큼의 인생의 깊이가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늙어도 마음만은 끝까지 자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빨간머리 앤이라는 책에서 가장 크게 변한 사람은 어쩌면 앤이 아니라 마릴라 여사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무뚝뚝하고 차갑게 살아오신 마릴라 여사가 앤을 만난 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가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나이에 뭘 더 배우겠어? 이 나이에 뭘 더 변하겠어?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빨간 머리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마음에는 정년이 없다고. 우리는 이른에도 여든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사랑을 배우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빨간 머리 앤이라는 한 권의 책을 통해 5가지의 소중한 삶의 지혜를 만나보았습니다. 상상력, 가족, 용서, 선택의 가치, 그리고 끝없는 성장.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가지고 계신 보물들입니다. 빨간 머리 앤이라는 책은 그 보물을 다시 한번 꺼내어 닦아볼 수 있도록 도와준 따뜻한 거울과 같은 책입니다. 이 책에는 정말 많은 명대사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한 문장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앤은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고 합니다. 내일은 아직 아무 실수도 저지르지 않은 새로운 하루예요. 청취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70이 되시고 80이 되시어도 우리에게는 매일 아침 아직 아무 실수도 저지르지 않은 새로운 하루가 주어집니다. 어제까지의 후회와 슬픔, 그리고 미움까지도 새로운 아침 햇살 속에 한번 내려놓아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빨간 머리 앤처럼 매일이 새로운 모험의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독서 여행 어떠셨어요? 삶을 통해서 몸으로 배워온 내 삶의 지혜를 다시 발견하실 수 있었나요? 책 한 권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